개념원리 3-1 오늘은 3-1에서 마지막 단원인 2차 함수 할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2차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랑 되게 유사하지만 다른 끝판왕, 제일 어려운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를 좀 배우는 자세는 1차 함수를 배울 때는 1차 함수는 그림 그리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긴 그림 그리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얘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걸 해석하는 게 두 번째고. 자, 그럼 2차 함수가 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함수가 뭐인지를 알아야 돼요. 함수란 그런 꼴로 나타내는 게 함수야. 근데 함수가 되려면 조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야.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딱 하나가 만족을 해야 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이요? 네. 함수요? 함수. 중이죠. 제가 배우는 거 사방이. 최악이네. 함수는 뭐냐면 x가 한 개일 때 그러니까 하나의 x가 하나의 y로 대응 되는 걸 x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x가 한 개면 y가 한 개여야 해. 그래야만 함수가 돼.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y의 약수를 x라 x의 약수를 y라 할 때 x와 y의 관계는 함수가 될까? 왜 안 될까? x의 약수가 두 개, x는 하나인데 그치. y는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x가 만약 1이야. 1의 약수면 1이지. x가 만약에 2야. 2의 약수면 1, 2. 이렇게 되는 건 함수가 될 수 없어. 함수는 x가 한 개일 때 y가 한 개여야만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얘 얘는 함수일까? x의 약수의 개수를 y라 한다. 개수가 아니지. 개수지, 개수. 응? 개수가 맞아? 개수가 맞을걸? 아니 그냥 맞지 제가 않냐고. 될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한 명만 말하면 안 될까? 그 개수 그게 그 소리가 아니고 어. 맞다고. 이건 함수라고? 네. 맞아. 그러면 x가 만약에 그럼 이거는 뭐야? x 이하의 소수의 개수. 근데 생각을 하고 말하자 일단. 근데 5가 되면 된다고? 2도 있고 아니 7이 되면 2도 있고 5도 있잖아요. 이건 안 되지 않아요? 오, 소수의 개수예요. 이건 안 돼요. 개수. 그럼 되지 않아요? x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1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없어요. 아, 1 이하면 소수가 1.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줘야 돼? 없어요. 안 없다. 없다. 아니 0이지 0. 0개. 돼. x가 2면 1, 1, 1개. x가 3이면 1개, 2개. x가 4면 2개. 2개. 이렇게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이 되면 함수라고. 그냥 감으로 있다 없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적어.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함수인 것 중에서도 2차인 함수를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 2차 함수를 배울 거야. 근데 실제로 근데 함수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해 준 적 있죠? 언제요? 없어요. 함수라는 말은 언제 시작이 돼 있냐면, 이게 사실 그쵸. 고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어. 고대 중국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여기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관계를 함수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단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을 집어넣어서 1, 3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잖아. 함수의 시작은 딱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함수는 항상 x가 한 개일 때 y가 한 개여야 한다. 그래서 상자를 한자어로 함이라고 해. 그래서 함의 수를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영어로는 F로 시작해. 기능. 기능을 진짜? 기능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니? 네. 펑션. 아 저번에 말해주신. 펑션이라서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 fx라 쓰는 거야. 그것 중에서도 우리는 2차인 함수를 배울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다 2차 함수다. 기본 꼴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딱 하나야. A만 0 아니면 돼. B, C는 자유로. B가 0일 때도 되고 C가 0일 때도 돼.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우리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2차 함수는 y는 x제곱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 숫자를 집어넣어서 예측을 할 거야. 자, x에 0 집어넣으면 y는 0이지. 0,0을 지나는 거야. x가 1이면? 그치, 1이지. 근데 x가 마1이면 얼마인지 알아? 똑같이 1이다. x가 2면? 그치, 4가 되니까 한 여기쯤이겠지. x가 마2면? 얘도 4가 되니까 한 여기쯤이겠지. 딱 여기까지만 그리면 뭔가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대칭이야. 정확히 말하면 선대칭 도형. 그래서 모든 점을 다 이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대충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포물선을 그리면 돼. 이런 모양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의 그래프를 더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자. 이번엔 뭘 그릴 거냐면 그 y는 마x제곱.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 x에 0 집어넣으면 0이야. x에 1 집어넣으면 마1이지. x에 마1 집어넣으면 마1이지. x 2 집어넣으면 마사지. 진짜 이 정도면 네네, 이 정도면 틀린단 말하기 아니냐? 마사지. x에 마2 집어넣으면 마사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얘네를 다 연결하면. 그래서 모양은 대충 이런 개형이야.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잘 캐치를 하면 된다. 그럼 이 친구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 일단 첫 번째 모양적인 특징,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불러. 모양은 포물선이다. 두 번째, 그런데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 그랬지. 이거는 제곱이라는 선일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대칭 도형이라고 해.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면 대칭축이 뭔지도 구해야지. 대칭축이 뭐게?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대칭축이 뭐냐는 건 대칭축이 무슨 뜻이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대칭축이 어떤 거냐고. 중간 Y축. 그치? Y축이야. 근데 Y축의 또 다른 이름을 아니? X는 0. 이것도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X는 0이란 직선이야. X는 0. 이 직선의 이름이 X는 0이라고. Y축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얘는 선대칭 도형이다. 확실하게 캐치를 좀 하고.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 되는 이미 한 점이 있어. 여기서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점, 여기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점. 이런 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야. 꼭지점이 존재한다. 꼭지점은 어디야? 둘 다? 그치? 0? 원점이지. 원점의 좌표는 0,0이 돼. 이런 걸 우리가 캐치를 좀 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라 보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양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첫째, 부호에 의해서. 이건 좀 암기를 해놔야 해. x제곱 앞에 부호가 플러스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는 최고차 계수야. 최고차 계수가 플러스야. 여기서 뭐라고 할까? 플러스야. 그럴 때는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다. 좀 잘 외워. 우리말로 아래로 볼록. 우리말이 진짜 어려워. 아래로 볼록하다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위로 오목하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볼록의 관점에서
아래로 튀어나왔다. 이걸 아래로 볼록이라 부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위로 볼록. 이런 부호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외울 건 외우자. 성질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할 거야. 내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덧대어서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x가 0이면 얼마일까? 0이지. x가 1이면 4. 2지. 2야? x가 2면 8이지. 그러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라서 그림이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에? 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마1일 때는 2고 마2일 때는 마8이야. 대입하면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 두 번째,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으로 할게. 지금은 내가 한글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 건데 뒤에서 다시 문자로 정리를 해줄 거야.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있지?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이야. 모양은 좁아진다. 이렇게 모양의 관점으로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우리가 배우는 함수 자체를 y는 ax제곱이라는 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 불러. 이렇게 방금 설명한 요 그래프를 다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 최고차 계수는 얘를 뜻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여러분은 그렇게 암기하면 돼. 얘는 모양을 결정한다.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여기서 설명해줬어.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이야. 절대값 a가 클수록 모양은 좁아진다.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덧대어서 y는 마이x 제곱을 그리잖아.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더 좁다고. 이 숫자만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1이고 절대값이 2잖아.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좁아지는 거야. 뿔만은 모양을 결정하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라 보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를 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이 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 이걸 마치 골짜기라고 생각해.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갔어. 그럼 여기서 골짜기에서 가장 깊은 곳이야, 여기가. 그러면 이거는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을 하거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전이야. 이쪽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낮아지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점이 지금 0이잖아. 적게 x가 0보다 작은 존. x가 0보다 작은 존은 뭐라고 부르냐? x가 증가할수록 y는 증가한다라고 말할까? 감소한다라고 말할까? 감소한다라고 말해. 여기서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x가 증가한다는 건 숫자의 관점으로 x가 증가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이야. y의 증가 감소는 위아래를 뜻해. 그 말은 x가 0보다 작은 이쪽 세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낮아져요 라는 뜻이야. 그걸 되게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지. 이 표현법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기준은 무조건 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이야.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니 y가 감소하니 그것만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이제 x가 0보다 큰 존을 볼까? 2존. 2존에서는 x가 증가할수록 y는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치 증가한다. 이 해석법을 니네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골짜기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는 높이가 낮아져. 이걸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말한다고 y가.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높아져. y는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런 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도 말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모양이 좀 달라졌어. 여기를 기준으로 말할게. x가 0보다 작은 이 존에서는 x가 증가할수록 y는
증가하잖아. 높이가 높아지면 증가라고. 이해하고 있니? 그럼 여기는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가 되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차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건 사실은 이 두 개만 암기하면 된다. 대칭축과 꼭지점. 이 꼭지점은 다른 말로 대표하는 점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야.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 근데 깊게 들어갈 거야. 어차피 한 번 배우는 거 제대로 배우려고.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진 않을 거야. 진도가 빠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외울 건 외우라고. 그러니까 보통 너희가 약간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은 외울 걸 안 외워서 이게 뭐였죠? 내가 이거 배웠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너희가 되게 불편함을 느낄 거야. 이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이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설명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내가 딱 하나 설명 안 했네. 그거 하나만 잠깐 설명을 할게. 아까 조금 자세히 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약간 이게 지금 경계선이야. 근데 그 경계선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자체가 하나가 그 뭐냐면 대칭이라는 개념이야. 아까 잠깐 설명했던 y는 x제곱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림 그리는 방법은 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다시 좀 자세히 들어간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림은 대충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얘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근데 실제로는 x축을 기준으로 있잖아. x축을 기준으로 얘를 내가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둘은 모양은 똑같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x축의 대칭이다 라고 불러. 이런 상태를 대칭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표현해.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었을 때 둘이 아예 겹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대칭이라 불러서 너희가 암기해야 될 건 y는 x제곱 앞에 있는 수랑 y는 x제곱 앞에 있는 이 두 수를 비교를 했을 때 부호 떼고 숫자가 같으면 얘네들은 대칭 관계야. x축에 대하여 대칭.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하자. 알겠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 164쪽에 나온 개념원리 확인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개념원리 확인하기 1번 한번 볼까? 2차 함수인 것 아닌 것 찾기 문제야. 자, 1번 한번 보자. 1번에 1번. 1번에 1번은 2차 함수인가요? 맞아요. 2번은?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얘를 1차 함수라 불러요. 얘는 아니야. 자, 3번은?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운 적 없다. 상수 함수라고 불러. 1차도 아니야. 숫자만 있는 거. 상수. 상수 함수. 이건 고등학교 이런 이름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엄청 쉽지. 야, y는 3이라는 선. 아, 이거 배웠구나. 이건 사실 언제 배우냐면 중2 때 배우지. 그래. 그러니까 y는 7이잖아.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y가 7이라는 건 x는 상관없이 y가 7인 아이들을 싹 다 모았다의 개념이야. 예를 들면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뭐 1,7, 3,7, 뭐 5,7, 뭐 100,7, 뭐 3,7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거야. 그래서 그 직선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그냥 7인 아이들을 싹 다 모은 거지. 높이가 7인, y가 7인 아이들. 이런 걸 상수 함수라 불러. 이게 모든 함수 중에 제일 쉬운 함수야. 4번 보자. 4번은 맞아요? 네. 5번은? 맞아요. 분수 있다고 헷갈리면 안 돼. 분자가 제곱이면 2차 함수다. 6번은? 6번은 분모지. 그래서 틀려. 그것만 여러분이 잘 캐치하면 돼. 분모에 있을 때는 2차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 조금 자세히 들어가긴 어려워서 그냥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가자. 좀 자세히 들어가면 분모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차수라고 불러. 그래서 아닌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그러니까 분자를 기준으로 분자가 2차면 2차 함수야. 그렇지 않은 건 다 아니라고 생각해버려. 2번 볼까? 2번은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고 표의 빈칸에 알맞게 채우세요야.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눈금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 근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라고 물어볼 수 있지. 2차 함수를 구할 때 어려운 점이자 쉬운 점 중에 하나가 모양은 복잡해.
모양은 복잡해. 그런데 모는 정의를 주지 않을 거야. 그림을 대충 그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무조건 모양을 암기야. 기본적으로 모양은 암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만 외우면 돼. 그치? 이거인지만 보면 돼.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대충 이렇게만 그리면 틀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모양을 이용하되 대신 꼭지점만 표시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중에는 꼭지점 구하는 그것만 주구장창 연습을 할 거거든. 자, 그럼 이번에 1번 한번 볼까? y는 2x제곱. 꼭지점은? 그치, 0,0이야. 그리고 추계 방정식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지. 우리는 추계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할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너희가 되게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x는 0이라고 하면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쓰지.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직선의 이름이 x는 0인 거야. 아까 잠깐 y는 7 설명해 줬듯이 x는 0인 건 y 값에 상관없이 x가 0인 모든 아이를 다 모았다야. 그 직선은 얘야. 이 직선의 이름이 x는 0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x는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추계방정식은 x는 0이다 라고 하면 돼. 그 아래까지 채우고 그림을 그리자. 그 아래 거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의 그래프 모양을 그려. 꼭지점의 좌표는 0,0. 추계방정식은 x는 0이지.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다른 거 없어. 그냥 꼭지점만 여기가 되도록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적어줘야지. 그림 그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그 아래 거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대신 위아래가 대충 폭이 일정하도록 좀 비슷비슷하게만 그려줘. 아예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우리가 자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차 함수에는 여러분이 모양을 좀 익숙하게 하는 게 우리가 되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넘어갈까? 두 번째 거는 그래프의 모양은? 그치, 위로 블록이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대충 이렇게만 그려. 그리고 그 아래는 y는 마 4분의 1 x제곱이지. 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이 위로 블록이겠지. 이렇게 해놔.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는 둘 다 0,0이고 추계방정식은 둘 다 x는 0이야.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까?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둘이 있어, 둘이. 1번,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할게. 누가 더 좁을까? 어? 누가 더 그래프의 모양이 좁을까? 1번 절대값. 그치. 좀 배운 대로 하자. 절대값이 클수록 좁다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절대값이 커? 1번이지. 1번이 더 그래프가 좁아.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진짜 대충 그리되 1번은 좀 좁게 그리면 되잖아. 그리고 2번은 마 4분의 1이잖아. 얘는 넓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지. 실제로 내가 너무 조금 뾰족하게 그렸는데 그 포물선이라는 말은 그거야. 너희가 공을 던지면 나가는 모양 있지. 그럼 약간 스무스한 곡선? 그런 걸 포물선이라 불러. 그런 모양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3번 보자, 3번. 3번은 모양을 통해서 결정하는 문제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건? 기역, 리을 그 두 개죠. 폭이 가장 넓은 것. 절대값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절대값이 부호 상관없이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찾아. D긋이야.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것. 얘네들은 부호는 반대고 숫자가 같은 걸 찾으면 돼. 니은과 리을이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엄청 어렵진 않지. 야, 근데 외울 게 정말 많아서 뒤로 가면은 어려울 것 같지. 여기에서 그냥 조금씩만 추가해. 오늘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뒤로 가면은 오늘 한 것처럼 그 설명 안 해. 니네가 모양을 확실하게 외우고 그림을 그릴 때, 자, 뒤를 프리뷰 미리 보기야. 뒤로 갈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꼭지점을 찾아. 그럼 꼭지점을 대충 찾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줘. 대충 여기라고 해봐. 그리고 대충 숫자를 보고 최고차 계수가 플러스면은 아래로 블록 그리면 되고 마이너스면 위로 블록 그리면 돼. 끝이야. 그치. 꼭지점이 꼭 원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점인 걸 배워서 여기서 옮기는 걸 연습할 거야. 꼭지점 찾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장담하건대 약간 진입장벽이라 그러지? 좀 진입장벽은 높아. 어렵게 느껴진다고. 근데 배우고 나면은 차라리 1차 함수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1차 함수는 그림을 좀 예쁘고 좀 제대로 그렸어야 되잖아. 직선은 쉬우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는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개형 보는 게 중요해. 대충 모양 보고. 그런 것들이고 활용 문제도 엄청 쉬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서 좀 잘 캐치하면 되고. 자, 165쪽은 2차 함수인 것 찾는 문제거든.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데 대신 찾을 때는 꼭 오른쪽을 전개해서 예쁘게 해놓고 최고차 계수가 사라지는지 사라지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세요. 그리고 2번 같은 거 너희가 어려워하는 거 알아. 여기는 식세 아니 확인 2번 아래쪽에는 확인 2번 같은 거 어려워하는 거 알아. 식을 좀 잘 세워봐. y는 x제곱 꼴이면 2차 함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식만 잘 세워봐.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그래서 2차 함수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는 딱 이 내용을 가지고 배울 건데 사실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이 fx는 이라고 쓰는 거 알지? 여기서 너희가 개념을 명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헷갈린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x라는 말은 x에 대한 함수 그걸 줄여서 fx라고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왜 이게 x에 대한 함수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 함수는 뭘 집어넣어서 뭐가 나온다의 개념이야. 근데 이거를 나중에 좀 더 확장을 하잖아? 그럼 이게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기도 해. 누가 변해서 누가 결정됐다의 개념이기도 해. 그래서 x에 대한 함수라는 건 이 x가 원인이라 생각하라고. x가 바뀌어서 y가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의 의문은 그거야. 여기서는 내가 지금 x, y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식은 y가 없죠.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법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 그 말은 이거랑 이걸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라고. x에 대한 함수야. 이걸 그냥 y라고 생각을 하면 돼. 헷갈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쓸까? 그게 의문이잖아. 왜 그렇게 쓰냐면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 이건 그냥 이걸로 따지면 규칙이야. 내 규칙을 알고 있어. 규칙을 알고 있는데 3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여기다 이 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나와? 내가 여기 1 집어넣으면 11이 나오지. 그러면 그걸 내가 이걸 이용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x가 1일 때 y가 11이에요 라고 써야 돼. 이렇게 나타낼 때. 그런데 이렇게 나타낼 땐 되게 쉬운 게 x를 1 집어넣어서 1일 때 11이에요 라고 써도 돼. 그래서 이게 더 편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왔어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y랑 같은 표현법이라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y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좀 헷갈리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x야. fx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이번 문제 잠깐만 보자. f마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중간에 f마일이라는 게 떴잖아. f마일은 주어진 식에 마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f마일 구할 수 있겠어? 이번에 식은 이거야. f마일은 얼마일까? 그렇지. 마일 집어넣고 마일 집어넣고 여긴 안 집어넣으면 되니까 10이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f1은 얼마일까?
14야. 그래서 우리는 2를 더했기 때문에 답이 14예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복잡한 차이가 하나가 생겨. fx 있지. 이거는 그냥 식을 설명할 때 보통 fx라고 써. f 마 1 있지. 이거는 그 식의 마일을 집어넣었다야. 그래서 이러한 걸 뭐라고 부르냐?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면 얘는 식, 얘는 숫자. 얼마를 집어넣어서 나온 숫자라고 볼 수 있어야 돼. 그 둘의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다고. 얘는 어차피 y랑 같은 표현법이라고 했잖아. 얘는 y의 값이라고 보면 돼. x가 마일일 때 y의 값, 숫자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둘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 아니지?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야. 함수 이론. 그걸 니네가 지금 알아야 좀 편할 것 같아서 중간중간 약간 사족이라고 하거든? 좀 설명을 섞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3번 문제 볼까? 이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얘네들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건 그림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림을 대충 그려.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그냥 꼭지점만 0,0이고 아래로 블록만 그리면 된다고. 실제로 폭은 더 좁아. 대충만 그린 거야. 자, 맞는지 보자. 1번 첫 번째. 꼭지점에 잡힌 0,0이다. 맞니? 네. 2번. 추계 방정식 x는 0 맞니? 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에다 맞니? 맞아. 4번. 마일, 3을 지난다. 맞니? x에 마일 집어넣으면 3 나와? 네. 맞아. 5번. 틀렸겠지? 왜 틀린지 보자. x가 0보다 작을 땐 여길 말해요. 이쪽을. 이쪽 존에서는 x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지. 그럼 x가 증가할수록 y는 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것만 너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자, 4번 볼까? 4번 너무 쉽지? 폭이 가장 넓은 것. 뭘 찾으면 된다고? 큰? 작은 것. 부호 떼고 절대값 가장 작은 것 찾으면 돼. 그건 뭘까? 2분의 1일까? 3분의 1일까?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네. 그래서 답이 4번이야. 헷갈리면 안 돼. 자, 5번 볼까? 저거랑 x축 대칭인 걸 찾으래. 앞에 부호 반대인 것만 찾으면 돼. 알겠어? 할 수 있겠지? 넘어간다.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고 여기는 이 배운 함수를 활용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새로운 건 아니고. 이번 문제 한번 보자. y는 ax 제곱이야. 여기서 a는 모양을 결정하는 수라고. 이거 약간 규칙이라고 봐도 되거든? 그런데 얘가 2.2,8과 마일, b를 지난데 그거를 만족하는 a, b 찾는 문제예요. 자, a부터 찾아볼까요? a는 어떻게 찾을까요? 2랑 막 8, x랑 y. 그치.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대입하면 참이 된다. 그럼 x가 2일 때 y가 막 8이니까 막 8은 4a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a를 찾았네.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를 찾았어. 우리는 규칙을 찾았어. 그러면 a를 집어넣어.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할까? y를 그치. x에 마일을 하나 대입하면 나오는 게 그 나오는 y 값이 b겠지. b 얼마죠? 마이가 되겠죠? 7번 보자. 7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래. 어떻게 구할지 알겠어? 함수가 y는 x 제곱에다가 맞지? x 하나 그치? 대입하고 마삼 맞아. 함수가 어려운 건 있잖아. 그림을 딱 보잖아? 그러면은 너희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를 못 찾는다. 근데 함수는 무조건 꼴을 보고 꼴을 결정하는 게 중요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기본 꼴은 y는 ax의 제곱이야. 이렇게 꼭지점이 0,0인 친구의 꼴은 y는 ax의 제곱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구하려면 이 규칙을 만족하는 모양을 결정한 a만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함수의 식을 대충 적어두고 그 안에서 디테일을 결정을 해야 해.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은 어디를 지나지? 마일, 마 3을 지나죠. 마일, 마 3을 지나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면 참 됩니다.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여기는 마 3이니까 마 3 집어넣으면 a. 그래서 a가 마 3인 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a가 마 3이기 때문에 답은 마 3x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먼저 식을 세워두고 대입해서 찾는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2차 함수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 누군가에겐 어렵고 누군가에겐 되게 쉽거든? 그런데 함수를 영어로 하면 펑션이야. 우리말로 하면 기능이란 뜻이야. 컴퓨터에서 F1, F2 이런 거 알지? 거기서 F도 기능이야. 함수는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냥 새로운 종류의 표현법으로 받아들여야 해. 새로운 표현법을 배우고 있어. 그 말은 너희가 틀에 갇히면 안 돼. 틀을 깨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함수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배운 이 수준에서만 배워. 더 이상 더 복잡한 거 안 나가. 그냥 이 수준에서 조금 디테일이 한두 개씩 첨가가 돼. 대신 문제는 오늘 했던 내용이 까먹거나 잊어버리면 뒤쪽에서 또 다시 공부해야 돼. A가 뭐였죠?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뭐였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F1이랑 Fx가 뭐죠? 왜 제가 Y죠? 이런 얘기하면 또 골 때린다고. 그러니 헷갈리면 다시 한번 보고 공부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개념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본인이 조금 암기가 덜 되는 친구들은 좀 시간 잡아서 단어 외우듯이 외우세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